자, 선생님과 교과서 256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봐야겠죠. 저번 시간은 딱 이거 하나, 딱 정확하게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겪은 일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배웠죠. 글의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이해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맞아요. 더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읽어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서 글을 읽었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읽어볼 거예요. 자, 1번.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짐작해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 읽어볼 수 있겠네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여자아이가 멸종위기 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멸종위기 동물을 구하려고 어떤 노력을 할까? 라고 생각했던 그 단원 표지 기억하나요?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8단원 들어갈 때 그때 반달가슴곰이랑 꼬치 동작에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그 글을 오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짐작해 써봅시다 했어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1번 짐작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다 해보았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썼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면 우리나라에서 점점 사라지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2번. 자신이 아는 멸종위기 동물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했네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 있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한번 나는 이런 동물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다 해보았나요? 그러면 한번 옆에 친구부터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 친구는 사라져가는 동물이 많다는 내용을 텔레비전에서 들은 적이 있어 라고 했어요. 그치,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가운데 친구는 옛날에는 반딧불이를 많이 볼 수 있었다는데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이 반딧불이도 멸종위기 동물 중 하나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멸종위기 동물을 알고 있나요? 선생님은 그 텔레비전 광고에서 북극곰을 후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북극곰을 후원해달라는 광고를 본 적 있어?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본격적으로 한번 글을 읽어봐야겠죠. 자신이 아는 지식을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을 읽어봅시다 했네요.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은 약 170만 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0에서 30년 안에 이 동물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종동물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동물과 벌이는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토종동물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동물과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멸종되어 가는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서 나오겠죠. 먼저 첫 번째, 점박이 물범입니다. 이 친구는 점박이 물범이에요. 자, 점박이 물범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점박이 물범일세. 잘 사냐고?
할 말이 없군. 지금 우리 가족은 겨우 500마리 남짓 남았을 뿐이거든. 물론 30년 전보다야 낫지만 말이야.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마구 잡아서 모피와 야그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보호구역도 정해주더라고. 옛날 30년 전에는 전박이 물범을 모피와 야구로 만들려고 마구마구 잡아들였다고 해요. 우리는 주로 백령도 근처에 머무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내기가 좋아.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서해 위쪽으로 올라가 지낸다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실 무척 걱정되는 게 있어. 우리에겐 새끼를 낳으려면 부빙이 꼭 필요하지. 자, 여기서 부빙이란 밑에 한번 볼게요. 다이아몬드 분신이가 있으니까. 부빙, 물 위에 떠다니는 얼음덩이. 여러분들 뭐 북극이나 남극 같은 거 사진이나 영상 보면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얼음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이 얼음 위에서 이 점박이 물범들이 새끼를 낳으려고 한답니다. 근데 이 부빙이 어쩌다는 건가요? 한번 볼게요. 그런데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바람에 얼음들이 녹고 있어.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바람에 얼음이 없어져서 부빙이 없다고 해요. 게다가 사람들이 오염된 물과 쓰레기를 바다에 마구 쏟아내서 살기가 힘들다네. 자네가 우리 대신 사람들에게 잘 좀 말해줄 수 없겠나? 네, 점박이 물범은 물 위에 떠다니는 얼음이 있어야 새끼를 낳고 이것저것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 부빙이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녹아내리고 있고 또 사람들이 바다에 마구 쓰레기를 버려서 점박이 물범이 헤엄치는데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죠? 자, 다음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한번 볼게요. 내가 염소계 사냥이게? 히히, 염소랑 비슷하게 생겼어도 난 엄연히 사냥이야. 자세히 보면 수염도 없고 갈색, 검은색, 회색 털이 뒤섞여 있어. 그리고 내 뿔은 송곳 모양으로 나이를 먹을 때마다 고리 모양으로 변해. 나는 워낙 험한 바위산에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이런 내가 설마 인간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할 줄은 정말 몰랐어. 사냥꾼들은 내 털과 고기를 노렸지.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도 막아버렸어. 무서운 인간들을 피할 방법 좀 알려줘. 자, 두 번째 동물은 사냥이 나왔네요. 그죠? 사냥은 원래 어떤 데서 살았다고 했나요? 네, 험한 바위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었는데, 네, 사냥꾼들이 이 사냥의 털과 고기를 노려서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그죠? 자, 세 번째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동물, 반달가슴곰입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도 많고요. 우리 친구들을 지리산으로 돌려보낼 때마다 잘 살기를 무척 바라지요. 듣자하니 50마리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해요. 하기는 우리를 귀하게 여길만 해요. 우리는 산에서 도토리, 가래, 산뽕나무의 열매 등을 먹고 여기저기에 똥을 누워요. 바로 그 똥이 흙을 좋게 만들어서 씨앗이 돋아나게 하고 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지리산의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사람들. 아무리 깊은 삶 속이라도 사람들이 보여요. 이 험한 데까지 대체 어떻게 오는 거죠? 네, 반달가슴곰은 우리 지리산에 잘 키워서 지리산에 돌려보내서 50마리까지 늘리는 게 우리 목표라고 합니다. 반달가슴곰이 얼마나 이로운 동물이냐면 도토리, 가래, 산뽕나무 열매 등을 놓고 여기저기 똥을 놓으면 그 똥이 흙을 좋게 만들어서 땅이 또 비옥하게 된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이 반달가슴곰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반달가슴곰이 없으면 땅이 비옥해지기도 힘들 뿐더러 나중에는 반달가슴곰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죠? 자, 다음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은 꼬치동자개입니다. 꼬치동자개는 우리 8단원 시작할 때 그림에도 나와 있었죠. 한번 계속 볼게요. 뭘 그리 놀라요? 나 처음 봐요? 하긴 나는 1940년대까지는 도시의 하천에서도 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물고기였죠.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환경이 오염되어 마음 놓고 살 곳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와 친구들은 어느새 멸종위기 1등급이 되어버렸고요. 듣기로는 우리를 데려다가 연구해서 수를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자, 꼬치 동작에는 1940년대까지는 도시의 사천에서도 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많았대요. 근데 계속 잡고 또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환경이 오염되니까 물이 더러워졌겠죠. 그래서 이 꼬치 동작이가 살 곳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동물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 생물 다양성 국가 연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사람들은 단순히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기대종과 지표종이랍니다. 자, 우리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죠? 단순히 멸종위기 동물을 가두어 놓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 자, 우리 생태계를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인간이 있고요. 아래에 식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초식동물, 그 다음에 육식동물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만약에 초식동물을 보호하고 싶어요. 초식동물을 보호하려면 이 초식동물들을 그냥 가두어 놓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식동물들을 잘 키워내서 초식동물보다는 수가 적게, 더 많지는 않게 이렇게 수를 보존하고 밑에 초식동물들이 먹어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잘 키워서 많이 자라게 해서 초식동물들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체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들이 이 동물들을 많이 잡아먹지 않고 또 밑에 있는 이 생태계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해주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인간들이 해야 하는 생태계 보존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어떤 글이 이어질까요? 네, 기대종과 지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옆에 글 한번 볼게요. 어떤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나요? 이건 나중에 한번 어떤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러분들은 천연기념물은 어떻게 지정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대부분 멸종위기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겠죠. 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교과서 260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대종이 나와 있어요. 그죠? 기대종이 무엇인지, 일단 기대종 종류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다람쥐, 비단벌레, 산양, 반달가슴곤 등이 있어요. 이런 기대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대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기대종이 잘 보존된다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잘 유지된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대종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들이라고 합니다. 기대종의 뜻이. 자, 기대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대종으로는 설악산의 산양, 내장산의 비단벌레, 속리산의 하늘다람쥐,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이 산양, 비단벌레,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이 설악산, 내장산, 속리산, 지리산의 대표하는 생물들이라고 해서 기대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표종도 한번 볼게요. 지표종은 그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측정할 수 있는 종을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지표종이 어떤 거라고요? 네, 지표종은 그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측정할 수 있는 종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오래전에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카나리아를 이용해 몸에 해로운 유독가스를 측정했습니다. 네, 카나리아로 해로운 유독가스를 측정했다고 해요. 어떻게 했는지?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사는 카나리아는 산소가 부족하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 노래를 멈춘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카나리아는 공기가 좋은 곳에서만 사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유독가스가 나와서 산소가 부족하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노래를 멈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깊은 굴 속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광부들이 카나리아를 옆에 두고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으면 아직 산소가 많아,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할 수 있었고, 카나리아가 만약에 노래를 멈춘다면 유독가스가 나오는 걸까? 산소가 부족한가 봐. 그래서 그곳을 빨리 떠나야겠죠. 네, 이렇게 그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또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또한 바로 떠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1급수에는 얼음치, 열목어 등이 살고, 약간의 처리 과정을 거치며 마실 수 있는 2급수에는 은어, 피라미가 삽니다. 1급수에는 얼음치, 열목어 살고 2급수에는 은어, 피라미가 산다고 해요. 물이 흐리고 마실 수 없어 공업용 수로주로 사용하는 3급수에는 물벼룩, 집신벌레 등이 살며 4급수에는 물곰팡이, 실지렁이 등이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도 지표종이래요. 그래서 얼음치 열목어가 살면 엄청 깨끗한 1급수구나 라고 생각하겠고, 은어, 피라미 등이 살면 적당히 마실 수 있는 2급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건 정말 마실 수 없을 거야, 공업용수로 사용하자 하는 3급수에는 물벼룩, 집신벌레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고, 물곰팡이, 실지렁이 등이 있으면 이건 정말 4급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옆에 볼게요. 밑에 볼게요. 밑에 보면 얼음치 나와 있고요. 열목어도 나와 있고, 피라미도 나와 있고, 물벼룩도 이렇게 생겼고, 실지렁이가 나와 있죠. 뭔가 깨끗한 급수에 사는 깨끗한 급수에 사는 물고기일수록 좀 뚜렷하고 뭔가 무늬가 있고 깨끗한 느낌이 들죠. 물벼룩, 실지렁이 같이 좀 아래급수에 사는 생물들은 뭔가 신기하게 생겼고, 더러운 곳에서도 깨끗하게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오늘날에는 동물이 멸종하는 것을 막고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점점 줄어드는 동물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물을 보살피며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했어요? 좋은 방법. 네. 우리가 동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물을 보살피며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우리가 반달가슴곰, 산양, 그리고 꼬치동작의 이런 친구들을, 전박이 물범 이런 친구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선 관심도 기울여줘야 하며 동물도 보살펴줘야 되고 환경을 소중하게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262쪽으로 넘어가서 4번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물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물고 답해봅시다 했네요. 자, 답이 한 가지인 질문과 답이 여러 가지 질문 한번 볼게요. 예시를 들어보니까
기대종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정확히 답이 한 가지로 나와 있죠. 기대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들이라고 답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답이 여러 가지인 질문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좋은 방법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동물을 잘 생각하고 보살펴주고 또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런 것들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만들어 보았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만들었을지 참 궁금해요. 선생님은 여기에 어떻게 써줄 거냐면 답이 한 가지인 질문에는 기대종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보존되어 있다는 건 거기에 생태계가 잘 유지된다는 거다라고 답이 하나로 나올 수 있겠죠. 또 답이 여러 가지인 질문에는 글 쓰니까 이 글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쓴 까닭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자기 주변에 있는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5번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물에서 동물 이름의 짜임을 생각해보고 동물의 생김새, 사는 곳, 특징을 짐작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예시를 볼게요. 여기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친구가 반달가슴곰은 반달가슴과 고물 앞에 만든 낱말일 거야. 라고 했어요. 반달가슴곰은 이렇게 쪼갠다는 거 뜻이겠죠? 이렇게군요. 이렇게 쪼갠다는 뜻이겠죠. 반달가슴과 곰. 반달가슴과 곰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친구가 이게 짐작해 보기로는 그렇다면 가슴에 반달 무늬가 있는 곰이라는 뜻이겠네? 라고 짐작을 했어요. 여기 밑에 보니까 집신처럼 생긴 벌레겠구나 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가 나올 것이며 다른 동물들도 어떻게 앞에 만든 낱말일 거야 쓰고 그러면 뭐뭐이겠구나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짐작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다 해보았나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집신처럼 생긴 벌레겠구나. 집신과 벌레니까 우리 앞에 나왔던 동물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집신벌레가 있었죠. 그러니까 집신벌레는 집과 신, 벌레를 합한 낱말이야 라고 말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집으로 된 신, 집신, 그리고 그 집신을 닮은 벌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 중에서 실지렁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지렁이는 실과 지렁이를 합한 낱말이야. 그러면 지렁이는 지렁인데 뭘 닮은 지렁이? 네, 실을 닮은 지렁이. 그러면 실처럼 가느다란 지렁이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6번 한번 해볼게요. 자신이 아는 지식을 떠올리며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을 다시 읽고 새롭게 한 점을 찾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자신이 아는 멸종위기 동물 아까도 떠올려 봤었죠. 여기 친구들은 어떤 동물들을 떠올렸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친구는 반달가슴곰은 가슴에 있는 하얀 반달 무늬가 가장 큰 특징이지. 전에 반달가슴곰을 본 적이 있나 봐야 할 거죠. 그 가슴 쪽에 있는 하얀 반달 무늬가 아주 매력적인 동물이에요. 그죠? 가운데 있는 친구. 고래가 줄어들자 고래잡이를 막는 법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책에서 읽었어. 맞아요. 고래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잡아서 고래가 줄어들자 고래잡이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죠. 자, 세 번째 친구.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이 살 곳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자,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 북극곰을 후원해달라는 광고 본 적이 있죠. 그 북극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멸종위기 동물을 떠올려 보았으면 밑에 6번에 작은 2번, 작은 3번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자신이 알았던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난 이 부분은 알았어. 왜냐면 전에 글에서 봤거든. 뭐 책에서 봤거든. TV에서 봤거든. 어디서 들었거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또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안거나 자세히 알게 된 점도 여기 작은 3번에 한번 적어봐 주도록 할게요. 영상을 잠시 멈춰주세요. 자, 다 해보았나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밑줄을 그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나요?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든 없었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부분을 체크해보고 이 글을 다시 읽었다는 것이 아주 대견스럽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거나 자세히 안 점 써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새롭게 알았었나요? 선생님은 오래전에 광부들이 카나리아로 유독가스를 측정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에요. 또 170만 종 동물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새롭게 자세히 안 점이죠. 자, 여러분 아는 지식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여기 책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글을 더 잘 이해하며 읽을 수 있어요. 겪은 일을 떠올리며 글을 읽을 때와 같은 비슷한 맥락이죠. 글 내용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아는 내용과 비교하며 읽을 수 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아는 지식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배웠죠. 자, 우리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에 광고를 보았던 일,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았나요? 네, 글의 내용을 더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더 쉽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아는 지식 옆에다가 겪은 일도 적어 놓은 이유는 크게 같기 때문이에요. 겪은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면 좋은 점, 또는 아는 지식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 둘 다 글의 내용을 더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가지 정도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1.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을 읽을 때 아는 지식을 잘못 떠올린 친구는 누구인가요? 1번. 광고에서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어. 2번. 전에 할머니가 버섯은 많이 먹어야 좋다고 하셨어. 3번. 고래가 줄어들자 고래잡이 금지법이 만들어졌다고 했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떠올려 보았나요? 자, 아는 지식을 잘못 떠올린 친구. 맞아요. 2번. 정말 생뚱맞게도 할머니가 버섯은 많이 먹어야 좋다고 하셨다고 하는 게 이 멸종위기 동물을 읽을 때 떠올릴 만한 지식은 아니겠죠. 자,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 2번. 집신벌레는 집과 신벌레를 합한 낱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 생각해 보았나요? 집신벌레는 집과 신벌레를 합한 낱말인가요? 네, 집은 떼어트려놔도 괜찮아요. 그죠? 하지만 신벌레는 뭐 새로운 벌레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신발을 신다 할 때 그 신이니까 이렇게 집, 신, 벌레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죠. 집으로 된 신발을 닮은 벌레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X입니다. 자, 오늘의 국어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